질 좋은 나무 항아리를 위해서 국내산 오동나무만을 고집하는 박기로 씨. 좋은 나무가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한달음에 달려갔다. 어느 게 오동나무예요? 옛부터 딸이 태어나면 마당에 오동나무를 심어서 혼수를 장만해 주었던 선조들. 오동나무는 순수 토종 우리나무다. 저쪽 보면 네. 거기서 올라가면 열세개까지. 본격적인 벌목 작업을 시작하기 전 잘라낼 나무 주변을 정리하는 것은 필수다. 공간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주변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딱 쪼개지는 걸 보면 피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 네. 근데 저런 나무가 있으면 피하기가 나쁘잖아요. 네. 자칫 쓰러지는 나무에 크고 작은 사고가 날 수도 있는 작업. 여기로 가요. 나오세요. 위험해요. 조금 멀리서 찍으면 안 돼? 네, 알겠어요. 제작진이 급하게 자리를 옮기고 잠시 후 굵은 오동나무가 쓰러졌다. 왜냐면 나무가 튈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붉은 나무 같은 거 빌 때는 네. 톱보다 이 회전 톱보다 네. 더 일찍 넘어질 때가 있어요. 아. 그러면 짜게져요. 짜게졌을 때 붕 떠서 사람을 친다고. 그럴 때 사람들 많이 다쳐요. 아. 항상 조심하셔야겠어요. 네. 빠르게 돌아가는 엔진 톱보다 더 위험한 것이 제대로 잘라지지 않고 쪼개지는 나무다. 굵은 나무일수록 튀어오르는 속도도 엄청나고 방향도 예측할 수가 없다. 이 오등나무는 네. 잘 안 돌아가요. 낙엽선 같은 건 180도로 돌릴 수도 있어요. 아. 이렇게 조금씩 돌리면은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죠. 쓰러져요? 예, 나무 안 다치게끔. 이게 또 다른 나무를 또 안 다치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쉴 때. 오동나무는 다른 수종에 비해서 빨리 자라기 때문에 심은 지 10년만 지나도 목재로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재질이 부드럽고 가벼워 생활 가구로 많이 활용된다. 하지만 저렴한 수입산 원목 공급이 늘면서 국내산 오동나무 구하기가 어려워졌다. 숯 항아리 만들려고요. 숯 항아리. 이 나무를 깎아가지고 네. 여기다 이제 숯 입히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귀한 목재니만큼 특별한 항아리를 만들기로 결심한 박기로 씨. 크고 둥근 항아리를 만들기 위해 원목 그대로 차에 실어 옮긴다. 산에서 실어온 나무로 곧장 작업이 시작된다. 나무 굵기에 따라 항아리의 크기가 결정되기에 필요한 치수만큼 자르는 것이다. 원하는 크기로 자른 나무는 항아리 모양으로 깎아내는 작업실로 이동한다. 대부분의 목재가 충분히 건조한 후 모양 만드는 작업을 하는데 반해 오동나무는 작업 전 건조 과정을 건너뛴다. 오히려 건조된 나무는 작업이 쉽지 않다. 마르기 전 생목으로 작업을 해야 하기에 쉴 틈이 없다. 오동나무는 네. 말려서 이렇게 깎으면 나무가 많이 찢겨요. 많이 찢겨가지고 생나무 때 깎아가지고 말리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틀어지잖아요. 오동나무 안 틀어져요. 원형 그대로 있을 거이다.
가볍고 뒤틀리지 않는 특성 때문에 물건을 담는 용기로도 애용됐던 오동나무. 하지만 부드러운 재질 때문에 항아리 만드는 작업은 더 쉽지 않다. 작은 실수에도 항아리 모양이 어그러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오치를 두세 번 해가지고 그 위에다 이제 숯을 덮여서 익히는 거죠. 이렇게 말른 다음에. 그래서 숯항아리인 거예요? 네. 가볍고 잘 틀어지지 않는 오동나무의 특성은 살리되 보다 견고한 항아리를 만들기 위해 고안한 것이 숯항아리다. 앞서 만든 오동나무 항아리보다 몇 배나 손이 더 가는 숯항아리 제작이 이제 막 시작됐다. 모양을 깎기 전 건조 과정은 건너뛰어야 하지만 모양을 깎은 후 건조 과정은 필수다. 칠을 하기 전 제대로 말려야 단단한 항아리가 완성된다. 한 6개월 정도요. 6개월이나요? 예,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네. 이제 자연 건조를 시키는 거죠. 여기다 놔둬가지고. 그래서 이제 6개월에 말려놓은 것부터 차례대로 빼가지고서 작업을 들어가는 거죠. 건조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수분만 날아갈 뿐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 오동나무라 가능한 일이다. (6개월) 이상 건조된 오동나무 항아리는 본격적으로 숯 항아리가 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다. 그 첫 번째 공정이 오칠 작업. 항아리 안쪽은 물론 바깥쪽까지 꼼꼼히 옷을 발라준다. 이 옷을 처음에 한 두세 번 칠해가지고 네. 이후에다가 숯을 붙여야 붙지 그냥 숯항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칠을 한 목기는 뜨거운 열기와 수분 그리고 소금기와 식초는 물론 다양한 충격에 강하다. 때문에 20번 이상의 오칠로 오동나무 항아리의 내구성을 높인다. 저 같은 경우는 옷을 좀 많이 올라요. 그래가지고 이 완전 무장을 하는 게 그래서 살에 안 먹죠. 아이고, 다 흉터하냐 못 올라서. 이 옷이 튀어가지고 전부 흉터 이거. 가리 좀만 묻히겠네요. 가려우니까 막 긁으니까 이제 상처가 날 거 아니에요. 이제 상처가 나면 이제 피가 날 때까지 막 긁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상처가 남는 거지, 남지. 근데 어떻게 옷 오르시는 분이 이 작업을 하시네요. 팔자가, 이거 팔자손이 팔자손. 팔자요? 심각한 알레르기 후유증에도 이 일을 멈출 수 없었다는 박기로 씨. 좋은 제품을 계속해서 만들고 싶다는 자부심과 가장의 중압감이 지금까지 그를 버티게 했다. 오칠을 한 항아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색이 짙어진다. 공기와 접촉하는 순간 검은색으로 변하는 오체의 성질 때문이다. 다음날 또다시 작업이 시작된다. 수칠을 하기 전 오칠을 한 항아리 입구에 테이핑을 하는 작업이다. 여기는 지금 숯이 안 붙고 매끈한 상태잖아. 네. 근데 여기다 숯을 같이 하면은 이것도 살짝 이렇게 들리고 또 저기 뭐야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가 끓겨. 숯에서. 숯이 묻지 않아야 할 곳은 또 있다. 마지막 단계에서 글자를 새길 공간에도 꼼꼼하게 테이프를 붙여준다. 테이핑 작업이 끝나면 수칠이 기다리고 있다. 깨알만한 크기로 갈아낸 숯가루는 오동나무 항아리의 품질을 한층 높여준다. 숯을 입히면 네. 이게 단단하잖아, 숯. 네. 숯이 단단하고 이 나중에 완성됐을 때 숯의 역할을 해주잖아요. 뭐 숯도라던가 뭐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있잖아, 숯이. 네. 그거를 저기 하는 역할을 돕는 거지,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오칠이 항아리의 내구성을 높였다면 이제부터는 한 가지의 역할을 더하게 된다. 여기 좀 거칠어져요. 숯가루가 항아리에 잘 붙을 수 있도록 하는 가교 역할이 그것. 아닌 게 아니라 숯가루는 오칠을 한 항아리에 그대로 달라붙는다. 이게 옷이 천연 접착제예요, 쉽게 말하면. 아, 옷이요? 예. 이런 본드, 이렇게 시중에서 이렇게 하는 건 본드를 쓰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는 본드 대신 이게 천연 접착제를 쓰는 거지, 옷으로다가. 끈적한 오칠에 촘촘히 붙어버린 숯가루가 나무 항아리를 새롭게 변신시켰다. 오칠이 마르면서 숯가루도 단단히 고정된다. 이렇게 오칠 위에 바르는 숯칠 역시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하루 동안 완전히 건조시킨 숯 항아리는 또다시 오칠과 숯칠을 덧입히는데 적어도 3번 이상 반복한다. 오칠과 숯칠의 반복 작업 동안 오동나무 항아리의 내구성은 더욱 강해진다. 처음에만 발라놓으면 이렇게 강도가 좋지도 안 하고 이렇게 단단하지도 안 하고 야물지는 안에서 잘 깨지지.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뭐 반영구적일 거야. 아마 이거 모르기는 몰라도 이거 한 번 한 거 하고. 숯칠을 여러 번에 걸쳐 반복할수록 항아리의 표면은 작은 틈도 찾아볼 수 없이 단단해진다. 참나무 백탄이에요. 참나무 백탄. 백탄하고 흑탄이 있는데 네. 흑탄은 물러가지고 단단하지 않아서 네. 이제 그 백탄이 단단하고 오래 가잖아요. 수명도 길고. 네. 그래서 백탄만 써요. 백탄. 백탄은 전자파 차단, 방부 효과, 음식물 부패 방지, 가습 기능 등 수채 효능의 원인이 되는 탄소 함유율이 월등히 높다. 때문에 이 오동나무 숯 항아리는 백탄만을 주로 사용한다. 오동나무 숯 항아리에 사용되는 백탄 역시 쉽게 얻어지는 물건이 아니다. 좋은 숯을 얻기 위해선 좋은 나무가 있어야 하는 법.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선 참나무로 숯을 만들어 왔다. 참나무죠? 참나무요? 네. 다른 나무는 숯이 되면은 가벼워요. 참나무는 단단하고 숯이. 그래서 다른 나무는 숯을 안 만들어요. 100% 국내산 참나무로만 숯을 만드는 이곳. 가마 하나에서 20톤의 숯이 생산된다.
좋은 숯을 얻기 위해선 가마 안에 나무를 채워 넣는 것도 허투루 할 수 없다. 잘라놓은 부위가 사선이 경우 세워놓으면 이게 넘어져요. 아, 앞으로 넘어지지 말라고 네. 받치는 겁니다. 가능하면 나무 모양 그대로 숯을 만들기 위한 노하우인 셈. 가마 안에 정해진 양의 나무를 채워 넣은 후엔 문단속도 꼼꼼히 해야 한다. 좋은 품질의 숯을 얻기 위해선 가마 안으로 공기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완전히 차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뭐 50시간 정도 떼줘야지만 불이 붙고, 그리고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그때 가면은 이제 불이 안에 붙으면은 네. 이 나무를 안 넣어요. 자체적으로 타내려가는 거야. 그러면 거의 한 10일 정도 걸려요. 숯이 완성되기까지. 10일 정도요? 네. 상당히 오래 걸리네요. 그렇죠. 가마를 꼭꼭 막은 후엔 아궁이에 불을 붙인다. 이틀가량 쉬지 않고 불을 떼주면 가마 안의 온도는 1300도까지 올라간다. 이 상태를 지속하면 가마에서 연기가 피어오른다. 장장 열흘간 가마 안의 뜨거운 사투가 끝나는 날은 해 뜨기 전부터 분주하다. 드디어 아궁이를 닫고 있는 가마 입구에 작은 통기 구멍을 만든다. 선생님, 왜 근데 저 문을 다 안 여세요? 어요. 여기요. 일 못해요, 다 여러분. 왜요? 아, 뜨거워서요? 아닌 게 아니라 가마 안의 나무는 여전히 붉게 타고 있는 상태. 가까이 다가갈 수 없을 정도로 뜨겁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가마의 굴뚝에서 파란 연기가 피어오르면 작업자들이 숯을 꺼내기 시작한다. 섭씨 1000도에 육박하는 온도에서 숯을 꺼내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장대로 길게 그냥 쭉 뽑으려고 그러니까 신중하게 뽑아요. 막 잡아 꺼내면은 싸구려 숯밖에 안 되잖아. 생활용으로 좋은 숯을 꺼내기 위해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저 안을 봐보면은 숯이 넘어가 있는 상태가 있어요. 그걸 보고 이걸 꺼내면 아 이쪽 게 어떻게 되겠다 이것까지 생각하면서 꺼내야 되는 거지 막 꺼내는 게 아니에요. 노하우가 필요하네요. 그렇죠. 한 가마에 들어가 있다고 해도 나무의 상태에 따라 숯이 완성되는 속도도 다르다. 작업자는 가마 안의 상태를 계속 살피면서 숯을 꺼내야 한다. 가마의 열기도 열기지만 작업하는 내내 신경을 써야 하는 고된 작업. 많이 더우시죠? 그렇죠. 그런데 날씨가 추우니까 겨울이 돼서 네. 여름보다는 확실히 낫어요. 여름보다. 할만하지 뭐. 지금. 여름엔 진짜 어떻게 하세요? 뭐 그러니까 물을 달고 살아야죠. 그러면 물을요. 거짓말 못해서 한 마리 먹고 한 마리. 하루에. 해 뜨기 전부터 시작된 작업은 해가 질 때까지 계속된다. 가마에서 숯을 빼내는 이 일은 평균 15시간이 걸리는 오랜 작업이다.
가마에서 제일 먼저 꺼낸 긴 숯은 곧장 모래를 덮어 불을 꺼준다. 부서지지 않고 나무 원형 그대로를 유지한 숯은 상품 가치가 높다. 숯을 이렇게 놔두면 어떻게 다 날아가니까 네. 덮어서 식혀야 될 거 아니에요. 모래로 덮어서 식히는 거예요. 가마에서 꺼낸 즉시 식혀 표면이 하얀 재가 앉은 이 숯이 질 좋은 백탄이다. 백탄은 흑탄에 비해서 단단하고 숯 내부의 기공들이 모두 연결돼 있어 주로 가습기 용도로 애용된다. 그만큼 귀한 대접을 받는 것이다. 생활용으로 쓰는 거예요. 아, 생활용이요? 집에서 보관하는 것도 그럼 공기 정화를 부르는 거지, 이게. 영하의 날씨에도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숯공장의 일터. 긴 장대 숯을 꺼낸 후엔 작업이 한결 수월하다. 상품 가치는 덜하지만 여전히 뜨거운 가마에서 꺼내 바로 식힌 이 숯 역시 백탄이다. 완전히 식은 백탄은 크기별로 나누기 위해서 또 다른 작업장으로 옮겨진다. 작은 게 있고 또 사이즈가 좀 중간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세 가지를 분리를 해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크기가 작다고 해서 숯의 성분이 다르진 않다. 흑탄보다 화력이 오래가는 백탄은 구이용으로도 쓰이고 오동나무 숯 항아리처럼 가루로 사용되기도 한다.